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부유한 농가와 가난한 농가의 소득 격차가 지난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 농가 간의 소득 격차가 무려 11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농가 소득 격차를 개선하려면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농가들의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배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던 농가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11배까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가 소득 격차가 심화된 근본적인 이유로는 하위 20% 농가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점이 꼽힙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농가소득 5분위별 평균 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위 20% 농가의 연소득은 928만 2천 원으로 2017년보다 오히려 47만 5천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77만 3,500원인데 이는 지난해 기준 2인 가구 최저 생계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상위 20% 농가의 연소득은 1억 309만 4천 원으로 2017년보다 1,160만 2천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위 20% 농가의 소득이 1억 원을 넘긴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입니다. 부유한 농가는 갈수록 더 많이 벌고 가난한 농가는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통계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규모화를 강조한 현행 농업 정책이 이러한 농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경지 규모 10헥타르 이상 농가의 농업보조금 평균 수급액은 2006년 468만 원에서 2015년 1,041만 원으로 573만 원이나 증가했지만 0.5헥타르 미만 농가의 수급액은 같은 기간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겨우 2만 원 늘었습니다. 또한 농가 경쟁력을 높여주는 시설 현대화 사업 자금 등도 대부분 경영 규모가 큰 농가 위주로 지원돼 소규모 영세농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대로 소득 양극화가 확대되면 저소득 농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농촌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저소득 농가를 위한 소득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농가 소농 간 직불금 수령 격차를 줄이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나 규모화나 현대화가 힘든 농가에게 일정 사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세 농가들이 주로 고령 농가들이 많습니다. 또 쌀 농가가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직불제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그 하우스 상박 방식의 형평성을 좀 확보하는 직불금 지원 방식으로 개편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정부 대책뿐 아니라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농사라도 품질 차별화나 고급화 등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틈새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정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축산업에서는 산란계의 깃털갈이를 금지하고 어미돼지를 고정틀에 사육하는 기간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복지 수준도 높이겠다는 건데 축산 농가들 사이에선 현실에 맞지 않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산란계의 강제 환우, 즉 깃털갈이를 금지하고 어미돼지의 고정틀 사육기간 제한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6대 분야는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 피학대 동물 보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 실험의 원칙 구현,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등입니다. 이 가운데 축산농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장동물 복지 개선 분야에는 산란계의 강제 환우를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강제 환우란 닭의 사료와 물을 일주일 이상 공급하지 않고 털갈이를 진행해 인위적으로 경제주령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최근 가축에 대해서도 동물 복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강제 환우는 동물 학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 환우는 달걀의 수급 과잉을 초래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어미돼지의 고정틀 사육 기간도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정틀 사육은 먹이급여와 발정 관리 등이 편해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돼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도록 틀 안에 가둬놓는 만큼 동물 복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2017년 동물복지 향상 대책의 하나로 고정틀 사육 기간을 교배 후 4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교배 후 6주 정도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일정 기간 고정틀에서 사육한 뒤 어미돼지가 지낼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고정틀 사육 기간 제한은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양돈 농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돈협회는 유예 기간 15년을, 정부는 7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 운송 차량과 도축장의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운송 도축 단계의 동물 복지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사육 방식이 AI 등 가축 질병 빈발,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의 원인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축산 농가의 현실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한 동물 복지형 축산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6대 분야 21대 과제를 검토한 다음 올해 말까지 동물 보호 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올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놀이와 농촌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농촌 체험 마을은 어떨까요? 7월 7일 도농교류의 날을 맞아 도시민의 농촌 여행을 장려하는 농촌 여름 휴가 캠페인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최다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물놀이와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농촌 여행지를 소개했습니다. 도시민에게 올여름 농촌 여행을 권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 강원,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7곳이 선정됐는데요. 먼저 경기 연천군 푸른의 마을입니다. 이곳에선 직접 수확한 오이로 비누와 미스트를 만들고 수영장에 꽃등을 띄우며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청정 농산물로 이름난 경기 파주시 한뱀이 마을. 이곳은 미꾸라지 잡기와 옥수수 수확 체험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원 양양군 38 평화마을은 이름처럼 위도 38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지만 여름철 이곳에선 서핑, 모터보트, 제트스키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강원 인제군 고로쇠 마을에선 모험과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리버버깅과 견지낚시 프로그램이 특히 인기입니다. 그리고 충북 괴산군 둔율 올갱이 마을은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다슬기가 많이 서식해 생태 체험의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 신앙마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난데림을 자랑하는 완도 수목원이 있는데요. 계곡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물놀이 장소로 제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거창군 수승대 마을은 명승 유적지 수승대가 가까이 있고 여름철에는 일급수를 자랑하는 위천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식품부가 소개한 농촌 여행지 7곳에는 물놀이부터 농촌 체험은 물론 이색 축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7회 도농교류의 날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도농교류의 날을 기념하고 농촌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농촌 공간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1,300만 가까운 우리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으셨고 그중에 외국인도 한 22만 명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시상식과 함께 기념행사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또 행사장에는 농촌체험관과 여행상품관 등 농촌 관광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테마부스가 운영돼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이랑 올 여름에 어느 지역으로 놀러 가면 좋을까 이렇게 체험을 해보다가 강진에 농촌 체험 나들이 프로그램에 꽃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오도로 글램핑 갈 생각이에요. 거기서 농촌 체험, 어촌 체험도 하고 아이랑 같이 갈 거예요. 행사장에선 물총으로 허수아비 맞추기, 찾았다 우리 농산물, 작은 텃밭놀이 등 이색 이벤트도 함께 열려 방문객들에게 재미를 안겼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들에게 올 여름 휴가를 농촌에서 보낼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양파, 마늘에 이어서 올해는 감자까지 풍작입니다. 고랭지 감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장기적인 감자 가격 하락세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고랭지 감자 주산지인 강원도에서는 선제적인 수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고랭지 감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7월 농업관측에 따르면 올해 고랭지 감자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32.2% 증가한 12만 1,345톤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 즉 단수 증가입니다. 강릉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강원 대부분 지역의 생육이 양호했기 때문입니다. 농경연은 올해 고랭지 감자 생산 단수를 지난해보다 23.6% 증가한 10알당 3,277kg으로 전망했습니다. 재배 면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고랭지 감자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7% 증가한 3,703헥타르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고랭지 감자의 출하기 가격 강세에 따라 배추를 재배하던 농가들이 작목을 감자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감자값은 지난 5월부터 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5월 수미 감자의 도매 가격은 20kg들이 상품 한 상자당 약 3만 8천 원에 그쳤습니다. 평년 같은 기간보다 2,000원가량 떨어진 겁니다. 6월 도매가 역시 20kg 한 상자당 2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노지 봄감자 생산량과 감자 수입량이 모두 늘었기 때문인데 농경연은 올해 노지 봄감자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20.5% 증가한 46만 4,177톤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5월 감자 수입량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3% 늘어난 1만 4,811톤에 이릅니다. 노지 봄감자와 고랭지 감자 생산량 증가로 7월 감자 가격은 지난해보다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산지 농가들은 저장 봄감자와 고랭지 감자의 출하 시기가 맞물리면 감자값 약세가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안 좋아요. 북한 쌀 보내기 하시는 것 같은데 감자는 한 20, 8대2 정도 아니면 7대3 정도 감자로 대체해서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어제 농가들 농비라도 좀 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감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기별 수급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5일 총 60명의 분과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농어업인 대표와 소비 시민사회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분야별 적임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고 조정하며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합니다. 농특위는 농업, 농어촌, 농수산식품 등 총 3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농업 분과에는 김영재 전국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장 등 20명이, 농어촌 분과에는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 등 20명이, 농수산식품 분과에는 곽금순 환경농업단체 연합회장 등 20명이 위촉됐습니다. 농특위는 앞으로 농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의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이달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일 홍성 종합터미널에서 충남형 교통카드의 사용 개시 행사를 열고 도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상은 18만 5천여 명으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충남형 교통카드를 승차할 때 단말 장치에 대기만 하면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내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문경시 산림조합 표고버섯 톱밥 배지센터의 준공식을 열고 톱밥 배지 본격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톱밥 배지센터는 2만 4천 제곱미터,
즉 7,200여 평의 부지에 70억 원을 들여 건립됐으며 연간 200톤의 친환경 톱밥 배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표고버섯 톱밥 배지센터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스마트팜 재배단지와 신품종 재배단지, 임산물 유통센터를 연차적으로 조성해 원료 공급부터 생산, 가공, 유통까지 원스톱 시스템이 가능한 표고버섯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귀포 농업기술센터는 17일까지 남원읍 등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여름철 영농교육을 운영합니다. 영농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을별로 20명에서 30명씩 진행하며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을 위한 1:1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여름철 감귤원 병해충 예찰을 통한 효과적인 방제 시기와 방법, 노지 감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열매 속기의 중요성,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와 여름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 등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마을은 서귀포 농업기술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 재테크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천할 만한 국민연금 활용 팁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농업인들을 위한 국민연금 활용 꿀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배우자 국민연금부터 챙기자입니다. 여기 월소득 200만 원인 사람이 혼자 국민연금을 18만 원씩 20년 동안 납부하면 매달 44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똑같이 9만 원씩 20년 동안 납부하면 한 사람당 약 34만 원씩 부부합계 연금 수령액이 약 68만 원이므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소중한 노후 재테크 방법입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두 번째 추천 방법은 국민연금 납입 금액을 직장인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월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 근로자 보험료의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납입 보험료가 적으면 연금 수령액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노후 생활 수준도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최대한 늘려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노후 대비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이건 농업인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를 납부해 주자는 것입니다. 요즘은 청년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30세에 취업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하여 첫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가 성장해 취직을 한 다음 추후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수령연금액도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 활용 팁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노후를 불안해하기보다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방법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